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 조현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연재 씨?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어떡해요. 왜요? 팀장님이 곧 동의서 업무를 맡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너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뭘 어떤 거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오늘은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서 좀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건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 가이드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려면 안내서 내용도 나중에 연재 씨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읽어볼 때 유의할 사항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이 안내서의 그 발간 일자는 2022년 네, 맞아요. 되죠. 개정되기 전 버전으로 작성돼 있긴 하나 그래도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정 내용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작성할 때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참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그럼 어디서부터 챙겨봐야 될까요? 개인정보 이제 동의서를 만들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처리 근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처리 근거 관련한 규정을 한번 볼게요. 제 15조 관련한 건데요. 제 15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호.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연재 씨 읽어주신 것처럼 지금 개인정보 이제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처리 근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의부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렇게 7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처리하려는 이제 목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이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당 호에 해당하면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할 수 있나요? 저쪽을 묻고 맞아요. 네. 네. 연재 씨가 읽은 것처럼 1호부터 7호까지 내용 중에 1호는 동의 받을 사항이고, 그러니까 처리 목적에 따라서 이제 1호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뭔가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1호를 먼저 보기보다는 2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보다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2호부터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면 이제 1호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호부터 7호까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2호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요런 사항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뭘 얘기하는지, 법령상 의무 준수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요거는 좀 별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지금 개정된 이전 버전의 해설서는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먼저 체크하지 말라고 하냐면 동의 맞는 주의라고 해서 사실 2호부터 7호까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의를 받으면 뭐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처리자들은 사실 1호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동의 외의 근거 조항부터 한번 보고 그게 없으면 이제 1호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호가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방금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GDPR 관련한 내용을 이제 차용해서 들어오면서 개정이 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계약 앞에 불가피하게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불가피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여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성 요건을 좀 배제를 하고 이제 모든 거를 동의에 의해서 처리되게끔 하지 않게 개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조항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조항을 살펴본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만 받으면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연재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최소 수집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재 씨가 좀 질문을 잘못한 건 하나 있는데 좀 짚고 네. 넘어가면 네.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수집한 항목을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조항은 네. 법 16조를 봐야 됩니다. 아. 16조 잠깐 볼까요? 16조 1항을 인재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아까 15조 제1항 각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냐라는 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내가 개인정보를 뭔가 수집하고자 하는데 어떤 항목을 수집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16조에 입각해서 네. 가급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되고 이 항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그 회사에 있으니 항상 담당자라면 네.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5조와 16조를 한번 다 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제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처리 시 주의해야 되는 정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처리 시 주의해야 되는 정보요? 지금 막 생각나는 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 정보 같은 정보들이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재 씨가 두 가지의 정보를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이렇게 말을 해줬고 여기 하나 이제 추가해서 볼 게 민감 정보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일반 정보와 다르게 이제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민감 정보를 처리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감 정보부터 한번 좀 저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민감 정보를 살펴보면 민감 정보가 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감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 제1항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셨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또 뭘 정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대통령령도 한번 볼게요. 네. 시행령 제18조인데요. 네. 1호부터 4호까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1호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호 형의 시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호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 이제 읽어봐 주신 23조에 관한 내용과 시행령 18조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감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민감정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처리 시 또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23조의 각 호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1호 정보 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제 그러면은 결국 정리를 해보면 네. 민감정보를 처리할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동의보다는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법령이니까 네. 아까 2호를 보면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없으면 이제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별도 동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민감정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개 고유식별 정보랑 주민등록번호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그 내용도 시행령에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네네.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이건 안 찾아놨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시행령 제19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19조 한번 갖고 읽어봐 주실래요? 1호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호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호 출입국 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지금 연지 씨 읽어봐 주신 것처럼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유식별번호는 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포함이 안 된다기보다 네.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처리의 방식을 취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읽느냐면 네네. 24조의 2의 전 1항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1항 제24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네. 24조가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지금 잘 읽어주신 것처럼 네. 1항의 전단부를 보면 24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24조의 1항에 따라 그 근거를 갖고 처리하는 게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것보다 더 유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처리 근거를 갖고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 고유식별 정보랑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주민등록 법정주의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정보 주체한테 이제 별도 동의를 받으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고 네. 24조의 2에 보면 법률 대통령령 등에 이제 처리가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이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고유식별 정보는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집하는 항목에 민감 정보가 있거나 고유식별 정보 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개인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법 조항이 다르다. 그래서 15조를 보는 게 아니라 23조, 24조 2를 보고 우리가 수집의 의사결정 여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동의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꼭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이 주민등록번호 처리함으로써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정말 필요한 거냐. 근데 이 조항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살펴보려면 법률에 나와 있냐 또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느냐 꼭 살펴봐야 되고, 없다면 처리하면 안 된다. 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예시 같은 게 떠오르질 않아서. 예시 네. 내가 바로 찾아드리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치 3조.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학교에 이제 학적 관리로 이제 작성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시행령 제치 3조를 보시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읽어보면 교육부 장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항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그 1호를 보면 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 통계 조사에 관한 사무할 때,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는 언제 처리할 수 있느냐? 학생 선발의 업무를 할 때 처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고유식별 정보 중에 네네. 운전면허 번호와 여권 번호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에서 운전면허 번호와 여권 번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령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조항이 없으면 네. 이거는 이제 별도 동의 사항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대신 네. 주민등록번호는 이런 대통령령의 처리 근거 조항이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네. 이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신 있게 안 봐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동의서에 대해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가이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가이드에 보니까 동의서 예시에 어떤 글씨들이 다른 글씨랑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럴까요? 좋아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것들을 보시려면 네. 일단은 법 22조 2항을 보셔야 됩니다. 2항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네. 우리가 동의 받을 때 글자 크기가 뭔가 다르게 느끼는 거는 네네. 이 22조 2항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살펴보실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행령 17조 이 동의받는 방법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조 제 3항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해놓고 어떻게 나왔냐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에 민감정보, 그 다음에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보유 및 이용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가 있어요. 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있고 거기 제 4조를 보시면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자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안내서를 보셨을 때 글자 크기가 다 똑같지 않고 뭔가 다르게 느꼈던 거는 네네. 지금 법 22조 2항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동의서를 만드실 때 글자 크기 똑같이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네. 적어도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구분 표시해줘야 된다. 대표님 예전에 9포인트 이상 밑줄 이런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이제 법 고시가 개정되면서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포인트는 안 지켜도 되고요. 20% 이상 크게 또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좀 글자 크기나 색깔 또는 어떤 굵기, 밑줄 등으로 해서 구분 처리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9포인트 이상, 20% 이상 크게 이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예시한 거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에는 구애받지 않고 다만 이제 명확하게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9포인트를 뒀던 거는 오프라인 서식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읽기가 어려워서 9포인트라는 종류를 뒀는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이제 서식보다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이 9포인트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9포인트는 90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조항이 이제 사라지고 좀 현실성에 맞게끔 네. 좀 이제 고시도 개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동의서 업무가 언제 넘어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업무가 넘어와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스킬을 획득하였습니다. 저처럼 이제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과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